세 번째 세션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세 번째 세션은 지금 완주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신 임경수 대표님 모시고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완주에서 왔습니다. 청년들한테 상처를 줬을지 모르는 선배고요. 네, 존버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네이버를 방금 찾아봤고요. 네. 슬라이드, 오늘 이 주제를 잘 정리해달라 그래서 슬라이드 내용은 엄청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호주에 갔다가 공부하는 일을 버리고 현장에 들어가자 그래서 6번 이사를 다니면서 완주에 8년 전에 정착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과 연결된 일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너무 지겨워서 좀 다른 일을 해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은 청년회가 59세까지예요. 그래서 저도 곧 완주에 가면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위안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로컬이라고 하는 말을 아까 계속 우리가 썼는데요. 서울에서도 로컬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도시와 다른 지역을 구별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로컬하면 뭔가 공간의 경계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어쩌면 사유의 방식, 활동의 방식,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로 좀 모여진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걸 보통 로컬리티 이런 말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와 농촌 또는 대도시와 아닌 곳 이렇게 구별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분들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과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는 주로 농촌지역 또는 중소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원도 춘천에 살다가 강원도 춘천에 살다가 충남 홍성으로 이사를 했죠. 그때 춘천에서 우리 큰아이가 자전거를 살 나이가 돼서 자전거를 사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대형 마트의 자전거가 동네 자전거 가게보다 더 싸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사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저희 집을 가는 길에 있는 동네 자전거방 아저씨가 자전거를 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좀 비싸지만 사자 하고 그 자전거를 애가 탔죠. 근데 이삿짐을 싣고 서천에 가서 얘가 이 자전거를 끌고 첫 등교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놈이 왔다고 그 학교 친구가 타이어에 코크를 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가 울면서 자전거를 끌고 왔죠. 애는 달래고 자전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서천에 있는 자전거 방에 갔는데 이거 공짜인 건 아시죠? 네. 이걸 해주면서 이 아저씨가 흔쾌히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가만 들어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천읍에 사는 사람들이 군산 이마트에서 자전거를 사갖고 와서 이것만 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도 망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서천에 갔더니 안 망했어요. 다행스럽죠. 네. 근데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였던 거죠. 저는 그 이유밖에 못 찾았습니다. 하동에 갔는데요. 농촌마을 무슨 체험마을 만든다고 해서 컨설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다가 설문조사를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녹차로 돈 벌어서 술은 어디서 드시나요? 했더니 하동읍이 아니고요. 광양시 이러시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하동엔 좋은 술집이 없다는 거죠. 광양엔 광양제철이 있어서 좋은 술집이 많답니다. 먹는 농산물은 어디서 사세요? 그랬더니 하동시장이 아니고요. 진주 이마트. 혹시 어디 사세요? 했더니 이 마을 농가의 녹차 농가의 40%는 진주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잘 살게 하겠다고 정부가 지원을 하면 그 돈은 이 마을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말까지 전주에서 도시재생 일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한옥마을도 저의 사업구역입니다. 물론 지원 사업은 없었죠. 지금 한옥마을에서 가장 핫한 사업이 이겁니다. 뭔지 아시죠? 한복 대여점. 얼마쯤 할까요? 한복 대여비가요? 8,000원에서
뭐 15,000원 뭐 이 사이를 합니다. 한데요, 저 한복은 20번에서 30번 빌려주면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만들어진 한복들이 와야지 될까요? 수익이 맞을까요? 6만 원에서 8만 원. 그럼 이 한복은 어디서 올까요? 네, 천은 중국에서 온 것 같고요. 네,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대량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1,000만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전주에 와서 이 한복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썼던 돈의 대부분은 또 광장시장으로 빠져나갔겠죠.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옆에. 거기 골목에서 40년 동안 한복을 지었던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이렇게 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8만 원짜리 한복으로는 만들 수 없으니 제가 정부 보조금을 만들어가지고 7만 원을 더 드려서 15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 대여 한복을 만드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안 만든다였습니다. 못 만든다가 아니라, 왜? 내가 40년을 한복을 만들었는데 이 한복은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한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한복을 나는 만들 수 없다 인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이 돈이 번 것 같지만 그 돈은 다시 빠져나갔고 또 지역에 있던 전통과 문화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지금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위기의 핵심은 우리가 화폐적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한 가지 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와 필요한 것들을 사는 일종의 화폐적 직업 모델이죠. 똑같은 모델을 지역도 하라고 했고 국가도 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팔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거죠. 이 모델이 예전에는 동작됐습니다. 그래서 잘 악귀가 맞춰서 돌아갔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직업으로 먹고 살았고 또는 자아성장도 했습니다.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화폐적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균열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은 없겠죠. 네. 여태까지 일어났던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달성됐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인구는 성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기업을 만들면,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역 입장에서 보면 경상도에 있던 기업을 전라도로 가져오면 제로섬이죠. 네. 근데 온갖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자동화를 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자리가 제로섬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기업이 만드는 생산물이 팔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사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 아니고 경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지, 단순하게 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원 문제 때문에 그 길은 막혀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앞으로 퓨가 필요한 시대가 올 거다. 앞에 퓨는 푸드, 에너지, 워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의 발목을 잡겠죠. 이런 일들로 아까의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은 가중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임계점 이하로 내려가고 있고 도시보다 더 심한 고령화를 겪고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지역의 산업 생태계는 이식된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에 의해서 이식된 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주저앉습니다. 지금 경남의 통영이 그렇고 전북의 군산이 그렇죠. 이렇게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역에서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 식량, 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한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지역도 곤란해집니다. 자기가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보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한 걸 자기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도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체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있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마도 지역사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는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은 무언가 순환시키고 자립하고 중앙에 의존했던 것을 분산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인구를 유지시키고 더 중요한 건 더 건강한 인구 구조를 만들면서 이런 자립경제 순환사회 이런 것들로 지역이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를 지역재생 요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지역사회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이런 유형의 일들을 해왔고 이런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다 살고 있는데요. 이 개인들도 위기죠. 아까 1세션에서 또 2세션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했지만 텔레비에서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저는 다 한 거거든요. 결혼했고요. 3세끼 밥 잘 먹고요. 풍선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 일을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좋아할까? 근데 신문에 봤더니 문화 전문가가 이렇게 썼더군요. 청년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상이 환상이 되어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쁜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다니엘 튜터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쓴 책에 의하면 기적을 이루긴 했으나 기쁨을 잃은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꼬집고 있죠. 그 경쟁이 그나마 공정하면 좋겠으나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밑에서 출발한 친구들은 중간에서 출발한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본인을 운동장에서 뛰지 않는 나머지 잉여라 부르고 제가 살고 있는 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완주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7년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의 귀농이 아니라 귀촌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을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전기자동차고요. 테슬라가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급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주유소가 없어지겠죠. 인공지능 자동차 이게 보급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운전기사가 없어지겠죠. 저도 그까지 생각했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아서 보험사도 없어지고 공업사도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하승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회사도 없어진답니다. 자동차를 많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도 없어져서 아까 유럽의 차 회사들이 모빌리티 중심으로 서비스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20년 뒤에 30년 뒤에 지금에 있는 직업 또는 직업에 있는 기업들이 뭐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주에 어떤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네 친구들보다 네가 더 현명한 거 아니냐. 농사라고 하는 건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더 현명한 거고 그걸 찾아서 완주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청년들을 응원하려고 했습니다. 한데요, 어느 날 봤더니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더군요. 네. 로봇이 농사를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을 아노미에 빠졌습니다.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지?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도 은퇴하면 저희 살고 있는 완주군 고산에서 조그만 농장이라도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 친구 중에 김성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집 짓는 일, 귀농했다가 집 짓는 일을 중심으로 집 짓는 학교를 했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집을 실제로 지었냐고. 몇 프로가 지었을까요? 2%가 집을 지었답니다. 한데 아주 황당한 답이 있었는데요. 이런 답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집 지을 생각이 없었고 그걸 배우고 싶어서 그냥 갔다. 여전히 집을 지을 생각은 없다. 이런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듣고 김성원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가 궁금했었는데 저한테 그 답을 줬어요. 사람한테는 건축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답을 듣는 순간 다 해결됐어요. 아, 우리들한테 본능이 있는 거고 그 본능을 찾아서 지금 청년들이 온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본능에 의한 건 없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데 3D 프린터가 돈가스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돈가스, 3D 프린터가 만든 돈가스, 여러분은 같은 가격이면 뭘 드시겠어요? 네, 세상이 변하면 본능에 의한 건 더욱더 가치 있어지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곳이 결국은 로컬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실은 돈 버는 노동만 하고 죽는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또 보람 있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게 사람들을, 청년들을 담을 수 있는 곳은 결국 대기업이 아니고 대도시가 아니고 산업사회가 아니고 결국은 로컬이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반도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자료집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성장이라는 것에 두지 말고 일종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에 두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의 지자체들은 이미 지역 경제 순환 지표를 만들어서 지자체 경영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바꿔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중간 지원 조직 들이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지역에 들어오는 청년들의 일자리랑 연결되면 좋겠다. 또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로 연결해서 이런 순환, 지역 내의 순환뿐만 아니라 도농 간의 순환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지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회적 자본을 계속 까먹고 있고요. 또 지역 내에 있는 재반 단체들이 이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실은 약간 경쟁을 하는 상황이 돼서 점점점 옛날보다도 더 험악한 지역 사회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또 1세션에 얘기한 시민 자산화와 관련된 일을 지역사회가 받아나기 위해서 소셜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주가 저랑 워크숍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소셜 플랫폼,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일들을 시민사회가 시작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하나 만든 거죠. 뭐 이런 방식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농산물이 되게 다양하듯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든다면 다시 비유하자면 다양한 DNA를 지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1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한테 사케를 먹어보겠다 그랬을 때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맥주를 먹거나 한국 관광 소주를 먹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한데 최근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케들이 개발이 됐고 그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일본 중앙정부는 술을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내서 그걸 지역사회에 나눠줬고, 그걸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일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는 움직여주고 나머지 일들은 지역이 하는 방식으로 협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지역이 이제 또 협업해야 될 텐데요. 저한테 숙제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걸로 연장을 하자면 저도 제 본능을 찾아야 됐거든요. 제 본능은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려고 냉장고 문을 재료를 사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재료가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놓은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몇 번 한 다음에 집사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부엌 관리권을 아예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넘겨받았죠. 오늘 같은 날 우리 와이프는 엄청 싫어합니다. 저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엌 관리권을 넘겨받고 더 온갖 요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꿈이 생겼죠. 완주군 고산면에 조그만 심야 식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생겼고, 지금은 장터를 할 때 한 잔 상담소를 엽니다.
술은 팔지 않습니다. 요리만 3-4가지를 준비해 가서 귀촌한 아저씨들의 낮술 핑계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면 이렇게 돈통에 돈을 넣습니다. 그럼 재료비만 떨고 나머지는 제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본능을 찾아가는 노력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런 역량이 갖춰진다면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기겠죠. 제가 사는 완주군 고산면에서 귀촌인이 모가차를 만들었어요. 마당에서 따서. 근데 이 모가차를 나눠 먹자고 1kg에 5,000원을 올려놨거든요. 그걸 단톡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걸 받아보고 이건 설탕값도 안 나왔겠어요. 5,000원은 너무 싸요. 이러다가 한 사람이 담합합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 먹는 사람들이 8,000원으로 올리고 이 공동구매가 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고산에 식당을 내면 우리 고산에 있는 학부모,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언니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언니들이 임경수가 식당을 냈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먹어줘야 돼.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문턱 넘기라고, 지역사회가 문턱 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고요. 이제 많은 지역에서 오늘 앞서서 말했던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니 그 문턱을 향해서 많은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산에서 제가 정책보좌관을 잠시 할 때 청년들이 흔히 하는 저런 창업을 전통시장에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거든요. 서울이나 대전에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 행복하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못 믿겠다. 행복한 이유 3가지를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한번 적어보자. 1번으로 나온 게 저거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2번째가 아버지의 농장을 이어받은 친구들이 많아서 불안하지 않았던 거죠. 3번째가 무엇이든 안 될 수 있지만 무언가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 3가지를 보니까 저건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또는 대도시에 산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또 결론은 세상이 바뀌면 이제 다 로컬로 돌아오겠구나 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로컬이 이런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사실은 일자리 창출로 받았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김인선 원장님하고 대만에 갔던 대만의 사회적 기업인데요. 얼굴이 일그러진 환자들의 재활과 자활을 돕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장애인들이 하는 사회적 기업은 제조업을 많이 하죠. 그들만의 작업장,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일자리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이고 본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거가 우리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목표이다. 그래서 일부러 서비스업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로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